안녕하십니까. 이번 KDI 현안 분석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본 현안은 최근 민간 소비의 부진을 설명하기 위해 상대적 고물가, 즉 소비자 물가가 소득 물가보다 빠르게 상승한 현상을 그 원인 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흔히 실질 GDP를 실질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실질 소득과 실질 민간 소비의 관계를 파악하고는 합니다. 코로나 이전 시기와 이후의 시기를 비교해 볼 때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왼쪽 좌측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코로나 종식된 이후에 실질 소득이 상승한 만큼 실질 민간 소비가 상승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명목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2019년 대비 2023년 명목 소득이 상승한 만큼 명목 민간 소비도 상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같은 상황도 실질로 보는가 명목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질과 명목의 차이는 가격의 변동성이 반영되었는가의 차이이므로 우리는 최근의 실질 민간 소비 부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GDP의 가격, 즉 소득의 가격과 소비재의 가격, 즉 소비자 물가 두 가격의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현안 분석에서는 이러한 두 가격의 상대적 가격을 소득 가격 나누기 소비자 물가로 정의했으며 이러한 상대 가격의 현재 추이와 향후의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실질 소비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실질 구매력입니다. 하지만 이 실질 구매력이 항상 실질 소득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명목의 개념에서부터 출발해 보면 우리는 가지고 있는 돈 이상의 무언가를 소비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곧 명목 지출이 명목 소득을 넘어설 수 없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만약 소비하는 품목의 인플레이션이 온다면 우리는 물건을 덜 살 수밖에 없고 반대로 우리 소득의 인플레이션이 온다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물건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실질 구매력은 우리의 소득이 오르는 경우 외에도 소비자 물가나 소득의 가격이 바뀌면 변화하게 됩니다. 국민 개정에서는 이 가격을 디플레이터라고 이야기하지만 본 현안에서는 편의를 위해서 가격이라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 가격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이렇게 계산된 실질 구매력은 실질 민간 소비를 평가하는 데 적합한 변수입니다. 반대로 실질 GDP, 즉 실질 소득은 이러한 상대 가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질 구매력보다 실질 민간 소비를 판단하기에 더 적합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코로나 이후의 가격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이후에 소비자 물가는 GDP 디플레이터, 즉 소득 물가보다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결과 상대 가격은 2022년 3%, 2023년 1.3% 하락하게 되었으며 이는 곧 실질 구매력에 악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안 분석에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실질 소득과 실질 민간 소비 그래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 두 번째 4쪽 페이지에 있는 그래프를 참고해 봤을 때 앞선 그래프에서 실질 구매력을 추가한 그런 그래프입니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비록 실질 GDP와 실질 민간 소비에는 괴리가 발생하지만 만약 우리가 실질 GDP, 즉 실질 소득에 집중하지 않고 실질 구매력에 집중한다면 2019년 대비 실질 구매력이 상승한 만큼 실질 민간 소비가 상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 실질 구매력이 2022년, 2023년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실질 민간 소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대 가격의 그 의미와 추이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 가격의 변동 요인에는 어떤 변수가 있는지 추가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상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국제 유가, 반도체 가격, 환율 등의 변수를 활용하였으며 분석 기간은 2001년부터 2023년까지로 설정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국제 유가가 하락하거나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면 상대 가격의 상승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유가가 하락하면 기업의 생산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소비재 물가가 상승할 요인이 있고 반도체 가격이 상승할 경우 수출 물가가 상승하여 명목 GDP가 상승하여 결국 소득의 물가가 상승한다는 그런 결과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상대가격 변동 요인을 분해해 보면 2022년 상대가격 하락은 주로 국제유가 급등에, 2023년 상대가격 하락은 반도체 가격 급락에 기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상대가격 상승률을 전망해 보기 위해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했습니다. 우선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국제유가가 연간 6% 상승하고 반도체 가격이 37% 상승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저위 시나리오에서는 국제유가가 18%, 반도체 가격이 22%, 마지막으로 고위 시나리오에서는 유가가 전년도와 유사하고 반도체 가격은 50%로 상승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4년 상대 가격이 완만한 상승 추세로 반전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곧 실질 구매력을 증가시켜 실질 민간 소비의 여력이 개선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더해 2024년 실질 경제 성장률이 23년보다 높은 숫자로 전망되고 있어 상대 가격 외에도 추가적으로 실질 구매력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본 현안을 요약하자면 최근 실질 민간 소비가 부진한 원인 중 하나는 상대 가격의 하락, 즉 소득의 가격보다 소비재의 가격이 빠르게 상승한 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국제유가 급등과 반도체 가격이 급락하는 가운데 소비자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며 실질 구매력 증가율이 정체되면서 실질 소비에 악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실질 소비의 부진이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4년은 반도체 가격의 급등의 영향으로 실질 구매력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상대 가격에 의한 실질 민간 소비 부진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더해 실질 경제 성장률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질 민간 소비가 증가할 여력이 더욱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이를 감안했을 때 단기적으로 민간 소비 부양을 위한 거시 정책의 필요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질 구매력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며 부양책이 오히려 현재 안정화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보다는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실질 구매력을 높일 수 있는 구조개혁 정책에 좀 더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마디 정도만 더 덧붙이면요. 제목이 이제 고물가 소비 부진인데 고물가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금리가 많이 올라갔고 그것이 1차적으로 지금 민간 소비가 부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이 고물가라는 것이 우리가 벌어들이는 소득의 물가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지만 우리가 쓰는 물품의 그 물가가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가서 실질 구매력을 좀 악화시키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소비 부진에 기여한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네, 이상입니다.